피톤치드. 좋은 거 다 아시죠? 그 좋은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무가 편백나무입니다. 아마 편백나무가 집단적으로 심어져 있는 데가 우리일 거예요. 아마 사유림으로는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50여 년 넘은 6만여 그루의 편백나무가 든든하게 서 있고 18개의 계곡이 흐르는 이곳은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의 숲.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저희들은 그래서 일부러 여기 이제 그 뭐 홍보도 안 하고 뭐 카페라든지 홈페이지도 안 만든 이유가 지금 현 이 상태로 그냥 아는 사람이 오지 여기 모르는 사람은 못 오니까. 편백숲이 오랜 역사를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은 60년 동안 홀로 숲을 가꾼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좋아서 해왔지만 너희한테 물려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팔아라. 이거 팔아서 편하게 살아라. 정말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인생이 담긴 숲을 차마 팔 수 없던 부부는 오히려 숲에 여생을 걸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편백숲의 가치를 알리는데요. 그 산을 가꾼다는 건 손자 때 돼야 그때 사인돼요. 본인은 희생하면서 나중 후손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아버님. 내가 한 팀만 받는 이유는 한 팀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분 내가 뭐든 충분하게 대화를 되고 인생 이야기도 하고 또 숲 이야기도 충분히 해줄 수가 있잖아요. 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이 숲을 찾아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이 숲을 자연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 부부의 너른 마음을 닮은 편백숲으로 떠나보시죠. 숲으로 가기 전 먼저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러운 멋이 살아있는 낮은 지붕이 눈에 확 띄죠. 부부의 부지런한 아침이 일찍부터 시작됩니다. 남편 고용한 씨는 마당 잔디 깎기에 나섰습니다. 조금 손이 가긴 해도 푸른 잔디가 깔려있는 마당은 그 자체로 휴식을 선사하곤 하죠. 뒤이어 나온 아내 김숙자 씨. 시원하고 털털한 성격의 숙자 씨도 나무 손질에 나섰습니다. 비둘기가 비둘기 집이 비둘기 알을 낳았었는데 야들 또 올라나? 신랑이 해야지 이거 예쁘게 자라는데. 봐봐, 내가 해볼게. 오케이. 오, 예. 칭찬은 남편의 가위를 춤추게 하는 법. 긴 세월에 걸쳐 터득한 비결입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소중하긴 이 집도 마찬가지. 이거 나 4살 때 지은 집이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 집을. 지금은 이게 이래 돼 있지만 이게 황토로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88년도에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 한 거지, 우리 식구가. 그러니까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위에 이제 석가래라든지 이런 거는 그대로 부시면 이게 주저앉잖아요. 그러니까 요 위에는 그대로 두고 요 밑에 이거 돌도 그대로 두고 가운데만 기둥도 이제 두고 가운데만 해서 한 건데. 지난 60여 년의 세월이 그대로 묻어있는 기둥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각나게 합니다. 부부가 다시 영동으로 들어온 건 8년 전. 어이, 목말라. 엄마 이거 뭘 먹어도 돼. 마셔. 자, 한잔 하시자고요. 하고.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어휴, 아파트 살면 또 어렵잖아. 그 층간 소음이니 뭐니. 근데 여기는 뭐 전혀 그런 게
신경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를. 그리고 사람이 기는 원래 그 흙을 밟고 기력 이게 몸에도 좋다고 하면서도 그냥 어쨌든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저는 이런 문화가 좋아요. 환경이 좋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남편 용한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긴 서울 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영동에 적응하기까지 5년 정도가 걸렸지만 이제는 여기가 최고라는데요. 다시 고향을 찾은 이유, 부부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기운을 받으며 달리고 달려 어째 점점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부부가 집보다 더 긴 시간을 보내는 곳, 편백숲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이고 많잖아. 여긴 또 어디예요? 여기 이제 산 관리소, 산을 관리하려고 일꾼들 자고 하던 방으로 썼었고,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옛날에 표고버섯 종류를 넣어서 표고버섯 재배를 좀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스프링클러라든지 버섯 말리는 건조 기계가 없었잖아요. 60년대 초에는. 그래서 이 룸은 그 당시에 불 떼서 표고버섯을 말렸던 곳이에요. 지금 이 곳이. 예. 막 시집을 온 젊은 세대일 때부터 봐왔으니 숙자 씨에게도 이곳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60년 전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는 곳. 지금은 조금씩 손을 봐서 편백숲을 찾아온 손님들이 하룻밤 묵어가는 숙소가 되었습니다. 냄새 왜 옛날에 어릴 때 옛날에 시절에 막 다 불을 뗐잖아요. 불을 뗐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집 자체가 이게 58년 됐어요. 지금 현재. 사실 지금 보면 이 벽이 완전 100% 황토 벽이에요. 황토는 친환경 소재로 스스로 습도와 통풍을 조절하기에 오래가는 건 물론이고 황토에서 발생하는 자연 원적외선은 인체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요거 옷걸이거든요. 재밌죠? 옷걸이를 그냥 착착 걸치게끔. 방 안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소품들로 장식을 해놓았는데요. 이 방에 있으면 꼭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온 것 같은 정겨운 마음이 들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쁘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빌려달라고 해서 그냥 가끔 가다 오시면은 빌려달라 하면은 예, 빌려주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 조금 소문이 났는지 자꾸 예약을 좀 받는데 그 대신에 제가 예약을 그래서 한 팀만 받아요. 그냥 어차피 힐링하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영리 목적보다도. 그럼 왔다가 그냥 푹 쉬었다가 이래 산 돌고 산책하고 이제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예약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황토방에서 뜨끈한 휴식을 취했다면 이제는 산으로 가면 됩니다. 싱그러운 초록에 눈이 먼저 뜨이고 부드러운 흙을 밟으며 촉각이 살아나면 물소리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귀를 깨웁니다. 이 크기가 저희들이 지금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요. 40만 평이에요. 네, 124헥타르. 원래 아버님이 꿈이 저는 이제 벌채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벌채업을 하는데 벌채에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벼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많이 아팠대요. 그래가지고 벌채를 한 것만큼 내가 살아생전에 무조건 나무를 끝까지 심어야 되겠다. 그런 각오 열정을 가지고 심게 된 것이 지금 요 산에만 54만 8천 주가 심어져 있어요. 고영한 씨의 아버지 고석구옹. 벌채업을 하던 그는 마치 속죄라도 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었습니다. 편백나무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시절
한 그루 한 그루 묘목을 지고 산에 올라 이 숲을 이뤘고 그 업적을 인정받아 모범 독림가로 철탑 산업 훈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시집 와서 아버님은 늘 산에만 다니셨거든요. 그래 인사가 산에 갔다 오셨으니까 누구나가 아시는 분은 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그 당시는 이렇게 길이 없었기 때문에 차도 없잖아요. 그 동네에서 자전거 타고까지 와서 사람들 이제 인부들 이렇게 몇 명 모집을 해서 이 나무를 쭉 심어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는 좋아서 나무 심고 키우고 막 가꾸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 인부를 썰 망정 우리한테는 이걸 와서 왜 안 하냐 말 한마디도 안 들어봤어요. 이렇게 젊어서는 우리 이제 사업하는 거 하고 우리 일만 했지 너들 이거 와서 하라 소리 한 번 안 했어요. 아버지의 큰 마음을 자식들은 늘 뒤늦게 깨닫기 마련입니다. 용한 씨 내외도 그랬습니다. 이제야 숲과 나무를 사랑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그 옛날 아버지가 그랬듯이 숲을 가꾸는 중이죠. 나무가 떠내려왔어. 이런 거는 가다가 걸릴까봐. 나도 모르게 이런 거 있으면 자꾸 치우게 돼. 이거 좋죠. 내 집 안방을 치우듯이 익숙한 손길. 자연 그대로 둬도 좋지만 사람의 손길이 조금 더해지면 훨씬 깨끗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는 유난히 1년 12달 계속 이렇게 물이 막 흘러요,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서. 근데 저희 산에는 요 40만 평 안에 이렇게 계곡이 골짜기가 18개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들마다 이렇게 다 물을 흘러요. 감사하죠, 정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좀 감사하죠, 저희들은. 그런데다가 요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게 40만 평이 한 필지라 다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들 이마밖에는.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그만큼 식물들이 살기 좋은 풍족한 환경이라는 뜻.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 편백나무가 양 옆으로 해가지고 672m 쫙 양쪽으로 있어요. 제일 많은 데가 여기예요, 편백나무가. 그래서 편백신성길이라고 이름을 편백신성길이라고 줬죠.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만큼 진한 편백나무 향이 싱그러움을 더하고 키 높은 편백나무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나이가 정년기가 보면은 결혼할 때쯤 돼서 우리가 애를 임신하고 하듯이 얘도 어느 정도 30년 이상이 돼야만이 열매를 맺어서 씨가 떨어져요. 여기 1년생이에요. 1년에 여기 2cm짜리가 2년생 애기 어린아이죠. 요런 거 요게 3년생이에요. 이 작은 이파리가 키가 크고 기둥이 굵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지 숲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애기 편백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참 요만 조만한 이런 애들이 커서 이렇게 자라기까지 50년의 세월이.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사유림 치고 집단적으로 있는 데가 제 영동 우리 저희들 편백숲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나무를 심는 일은 100년을 내다보고 한다는 말이 새삼 더 깊이 이해가 되는데요. 고집스레 나무를 심었던 아버지 고석구옹의 집념 덕분에 편백나무가 이만큼 자랐습니다. 이제 이 편백나무의 특징하면은 이제 모든 분들 좀 많이 아시지만은 이 인체에 항균, 항염, 항암작용, 더 스트레스 감소라든지 아주 이렇게 숙면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이 편백나무예요. 지금 다른 나무 숲 속에는 막 이게 풀이 많이 나져 있죠, 저렇게. 근데 봐봐. 여기서는 저희들이 이거 잡초 제거를 안 하거든요. 근데 나무 숲속 안에 거의 잡초들이 살지 못하는 이유가 이 물질이 굉장히 강해요.
피톤, 식물, 치드 죽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품어내는 그 물질이 있어요.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른 식물들은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풀이 없는 이유가. 그리고 참나무 숲에는 많죠. 다른 잡목들이. 숲에 들어갔을 때 나는 싱그러운 향기가 바로 이 피톤치드 때문이라는데요. 편백나무 숲은 그래서 더욱 싱그럽죠. 삼림욕이 각광을 받고 있는 요즘, 편백나무 숲에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람들 오잖아요. 무조건 다 누우라 그래요, 내가. 여기에 먼지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제일 좋은 것이 식사를 이제 먹어서도 면역이 생긴다 하지만 제일 좋은 몸에 필요로 하는 면역력은요, 풍력이에요. 피부 호흡. 숨을 쉬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팬티만 딱 입고, 타올 있잖아요. 큰 거, 타올 딱 덮고, 이 피부 호흡 시키는 거예요. 아주 가장 좋아요. 면역력은. 그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많이 시켜줘요, 제가. 여기 와서 앉아서. 숲이 좋은 이유는 비단 피톤치드 때문은 아닙니다. 오감으로 즐길 때 더욱 효과가 좋다는 삼림욕. 자연의 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그렇게 숲에 취해봅니다. 처음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이거 산을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길을 내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살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 길을 내면서 갈 때마다 제가 무릎 꿇고 막 아버지 진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셨나. 그러니까 막 그때는 다 이제 이거를 내가 갖고 와야 되겠다. 막 솟구치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그 후부터는 그렇지. 그러면서 나무 그래서 내가 이 산에 다니면서 자꾸 전지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겨울에도 항상 칡을 끊기 위해서 이게 근사함을 가지고 겨울에도 항상 누름밭이 푹 빠지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자동으로 알게 모르게 봐왔던 것이 나도 저렇게 해 나가야지. 앞으로 이렇게 아주 제도 갖고 나가야지. 이게 자꾸 주목을 지게 되더라고요. 네. 편백나무 숲은 부부에게 휴식이 될 뿐 아니라 삶의 터전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게 6m까지 돼. 네. 높이. 6m까지 가지치기. 오늘은 편백나무 잎을 채취하는 날. 편백나무의 키가 워낙 크다 보니 이런 도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이파리만 따듬어 가지고 저 편백 오일, 편백 베개, 편백수 이래 이 가지 이파리 갖고 작업을 해요.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가지치기를 해줘야 나중에 이 나무에 옹이가 적어. 미리 해줘야. 이걸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제재를 했을 때 옹이가 너무 많고 커져. 사실 편백나무의 효능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고석고흥도 60년 전 일본에서 편백나무를 처음 접하고 이 좋은 나무를 고향 영동에 심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건데요. 아버지가 심은 나무를 아들이 거둘 수 있게 되기까지 참 긴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편백나무는 가구용, 건축용 목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그 잎에도 좋은 효능이 있어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막 거의 나무 가지고, 편백나무 가지고 베개가 엄청 불상이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성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애가 잎이에요. 그 가지 가지고 나무 가지고 편백 오일을 증류수를 빼잖아요. 0.001%도 안 나와요. 나무에서는. 잎에서 다 나와요. 피톤치드가 많이 함유된 잎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가공품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부부 역시
이 잎을 활용해 직접 가공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100도씨 이상 이게 수증기가 올라와가지고 이파리를 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이쪽에서 냉각을 시켜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면서 자연 그대로 가꾼 깨끗한 편백잎에서 좋은 재료만 추출합니다. 요거 한 3시간 반 있어야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냉각수에 이제 이 물 조정을 잘해야 돼. 이게 너무 물이 냉각수가 많이 들어가도 안 나오고 너무 적으면 증발을 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여기 어려워. 물 조정을 잘해야 돼. 냉각수 물 조정을. 최근에 편백나무의 효능이 많이 알려지면서 특히 직접 피부에 닿는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중이죠. 부부 역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있답니다. 나는 진짜 좋아서 해왔지만 너희한테 물려 이게 너무 힘이 드니까 팔아라. 이거 팔아서 편하게 살아라. 정말 아버님 그러셨어요. 그런데 감히 또 며느리로서 어떻게 네 빱시다 말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러다가 이제 아빠하고 저하고 한번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한번 갖고 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고맙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고 나서 뭐를 진짜 몰랐거든요. 못 오게 하고 이렇게 와도 큰 관심 없었고 그 후부터는 뭘 알아야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산림치유 공부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또 공부를 자연치유학과 하면서 그 후부터는 이제 독초, 식물에 대한 독초라든지 그것도 이제 공부하게 되고 효소도 공부하게 되고 이게 나무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많이 그때 한 4년 동안 다니면서 배웠어요. 아는 사람만 아름아름 찾아서 온다는 편백숲에선 반가운 친척 같은 사이가 됩니다. 아우 비가 와서 물이 좋네. 아이고 왔어. 고마워요. 놀라서 또. 아 좋다. 아랫목 불 뗄 거니까 거기 펴놔버려. 여기 나오면 볼 수 있는 거죠, 뭐 부들도. 없지 다른 데는 정말. 그래가지고요 오면요 정말 말 그대로 진짜 나이를 먹어서 지지고 가요, 지지고. 근데 왜 집에 왜 아파트 같은데 보일러는 그 뜨끈뜨끈한 맛이 없잖아. 그죠? 예. 그래 이불도 태우고 여기다가. 이불을 태울 정도야 막 너무 따가우니까. 그래서 저거나면 막 너무 개운하다 그래.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지. 불 떼야 되겠네 언니. 떼야지 이제. 아무렴요. 아내가 손님 맞이 수다에 빠져 있는 사이 이미 남편 용환 씨가 알아서 척척 불 뗄 준비 중입니다. 정겨운 가마솥은 그대로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수월해졌네요. 이 불 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본인들이 불을 때는 이 앞에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옛날 추억도 생각하면서 더 좋아하더라고. 차라리 이걸 좋아해. 불 때는 거를. 근데 나는 힘들어. 사실은 이래 되면. 예전에는 굴뚝에 연기가 피어오르면 밥 짓는 냄새가 퍼지곤 했죠. 모락모락 추억이 깊어갑니다. 빗소리가 깨우는 아침. 손님들과 함께할 아침상을 준비하느라 숙자 씨는 주방에서 분주합니다. 연잎이에요? 네, 연잎이에요, 이거는. 연잎으로 통삼겹 넣고 수육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실 저희들은 이제 산에 편백잎이 많으니까 이걸 활용을 참 많이 해요. 일반 돼지고기도 약간 잡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잡내 없애기도 하고 향도 고기 맛이 다른 것에 이게 편백 향까지 배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이게 니글거리지가 않아요. 편백 입이. 새우나 이런 걸 가리켜 산해 진미라고 하나요? 전복을 비롯해 새우며 버섯, 밤, 대추까지 몸에 좋은 음식을 푸짐하게 넣고 연잎으로 꽁꽁 덮기까지 합니다. 하하, 벌써부터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요. 고기 수육을 준비했기 때문에 파인애플 먹게 되면은 고기를 연육작용도 해주면서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숙자 씨의 진짜 솜씨는 따로 있습니다. 산에서 나온 제철 재료로 담근 각종 장아찌. 저 수육이 아무 간을 안 했거든요. 장아찌하고 같이 먹으면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요거는 매실 김치예요. 무조건 야채 같은 건 다 장아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봄에 나올 때 풋마늘 장아찌. 장아찌만 제가 사실 한 12종류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꼬들꼬들 오이 장아찌예요. 세상에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말은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봅니다. 한 번 이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몇 번이고 다시 찾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데요. 정갈하게 담긴 음식에는 맛과 건강, 정성이 가득합니다. 영양 듬뿍 다양한 재료를 푸짐하게 넣은 연잎찜도 먹기 좋게 푹 익어서 저절로 군침이 도네요. 삼차림은 사실은 제가 결혼하면서 부모님 모시고 살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꾸준하게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음식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차려줬는데 어쨌든 뭐 수라상 받는 기분 같이 너무 맛있게 먹었다 하는데 그래서 한 팀만 제가 할 수 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는 그것이 딱 한 팀은 딱 맞더라고요, 저한테. 너무 무리하게 욕심 안 부리고 했을 때 한 팀 오셨을 때 제대로 상차림을 해서 그분들 맛있고 좀 흐뭇하게 이게 있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이 숙박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한 팀만 받고 있어요. 제가. 아유, 식사합시다. 음식을 이렇게 많이 이쁘게 잘했어. 아이고. 여기서 키우신 건가요? 상추, 고추, 수, 가지. 1시간 전에 딴 거예요. 김식사 솜씨는 알아줘야 돼. 편백잎 향 머금고 잘 익은 고기를 비롯해서 먹을 음식이 한가득입니다. 부지런히 먹으면서 다음번에는 뭘 먹어볼까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죠. 생일상 받아 먹는 것 같으니. 그죠? 생일상보다 더. 고기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잎에다가 예. 요 밑에 편백잎을 깔았어요. 여기다. 편백. 입을. 아, 밑에. 잡내를 여기 봐. 저녁에 방 어떠세요? 따뜻했어요? 딱 좋았어요. 비도 오는데 방바닥이 따끈따끈해서 확실히 따뜻한 데서 사니까 아침에 가벼운 것 같아요, 몸이. 비 오는 날은 떼야 돼. 뭘. 귀한 음식들을 앞에 두고 있으니 그저 물 한 잔을 두고도 건배가 저절로 나옵니다. 뜨끈한 황토방에서 하룻밤 보내고 먹는 건강한 음식과 웃음이 함께하는 시간. 이곳에 오면 저절로 치유가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빗물을 먹고 싱그러움을 더한 초록잎이 물결칩니다. 아우 이게 비 오고 나서 이게 햇살이 그지 막 비칠 때 이때가 좋아. 너무 그지? 좋다. 진짜 그지? 빛끝인지. 예. 응. 햇살이. 비가 올 때는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더니 매일 맑은 날만 계속돼서는 안 된다는 걸 숲에서도 인생에서도 배웁니다. 여기 앉아서 대추차를 한 잔씩 먹고 가자. 아, 대추차 준비해 오셨나 보다. 오케이. 대추차. 올라와. 센스 있는 숙자 씨가 준비한 달큰한 대추차 한 잔. 이것도 위하여. 짠! 위하여. 젊음을 위하여.
얘가 나이가 지금 거 50이요. 편백나무들이요? 나무가 50. 50살 아저씨야. 이게 편백나무잖아. 그러면 여기 약간 연두 색깔이 올해 새순으로 올라온 거야. 이렇게 올라왔고, 이 편백나무는 이제 쉽게 해서 한쪽 편이 아주 완전 초록 색깔이죠. 그지? 그리고 딱 한번 뒤집어봐. 백색깔이지. 백색 나오잖아. 백색이 나오면서 미안해, 나 아프겠지만 좀 참아. 사실 지금 이제 마스크를 했었는데 이거를 요만큼만 떼서 입에다 물어봐요. 오일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식사하시고 점심만 먹고 막 올릴 때가 있어. 그러면 이거 한 번씩 물으라고 그래. 그러면 입냄새 제거도 되고 구내염에도 좋고. 그야말로 다재다능한 편백잎입니다. 숲이 그 너른 품으로 편백나무만 품을 리가 없습니다. 잠깐 사이 바구니가 그득해지는데요. 오늘 바구니 가져오기를 잘했네, 언니. 잣이 달려있나? 잣은 끝에. 아우, 저 끝에. 응. 나무 끝에. 먹어. 잣이다. 잣이다 어디 봐봐. 제대로요, 그래, 제대로. 어우야, 이거 제대로 했네. 어. 이거는 집에 갔다가 가져가가지고 가만히 둬. 그냥 말려, 자동으로. 그러다가 발로 이렇게 비비면은 수수수수 빠져, 잣이. 여기도 있네, 야들. 많이 나. 얘들은 크네. 그런 애들 해야 돼, 이런 애들. 이거 진짜 맛있다니까. 이거 향도 좋다니까. 시장 바가 그래, 여기에서. 이런 거야, 시장에서 사고 싶어도 못 사. 없어, 이런 거는. 쉽게 볼 수 없는 졸각 버섯도 눈에 띄고요. 주워도 허락 안 받고 집에 가져가도 되고. 좋아요. 부럽죠. 부럽고. 근데 일하는 거 보면은 좀 힘들겠다 생각하다가도 부럽지요. 이런 산도 1, 2만 평도 아니고 뭐. 계절은 너무도 정직해서 어느새 밤나무에는 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자연의 풍요를 온몸으로 감싸하는 밤. 살살 발로 밟아가며 그 단단한 알맹이를 쏙 건지다 보면 어린 시절의 추억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게 되죠. 와, 많이 드셨네. 많이 했어. 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까지 해온 걸 생각해봐. 우리도 똑같은 지금 여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들, 손자 이렇게 쭉 이어가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됐으면 진짜 그게 바람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60년 해왔죠. 그러면 저희는 이제 7년, 8년 가까이 됐는데 앞으로 아빠가 지금 70이니까 앞으로 수명이 120세까지 산다 하면 똑같이 60은 되겠네. 60년을 되겠네. 아버님이 연세가 94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오래 그래도 장수하셨는데 진짜 아버님은 근면성실 그 자체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성실하시고 근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우리도 본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50년 더 해야지. 110살까지 살아야 돼. 110살까지 살아야 돼. 건강하셔야겠는데. 그럼요. 근데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으면은 건강해질 것 같아요. 어쩌면 아버지 말씀대로 이 숲을 팔아서 좀 더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몸과 마음에 그득하게 차오르는 행복감은 모르고 살았을 겁니다.
조금 힘들고 많이 더딜지라도 땀 흘린 만큼 그 이상의 보답을 반드시 해주는 숲. 그러니 지금의 이 고생은 보람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될 겁니다. 사람은 떠나도 나무는 남겠죠.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게 있어서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